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전방 스트라이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는 최전방에 확실한 해결사가 있어 왔습니다. 6, 70년대 루이스 아라고네스를 얘기할 필요도 없이 제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보는 순간부터 얘기하더라도 페르난도 토레스, 세리오 아구에로, 디에고 포르란, 라다멜 팔카오, 디에고 코스타, 다비드 비아, 루이스 수아레스, 앙투안 그리즈만 등 쟁쟁한 스트라이커들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격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전방은 좀 아쉬움이 있었죠. 알바로 모라타와 멤피스 데파이가 기대만큼 활약을 못했으니까요. 지난 시즌 돌아봤을 때 알바로 모라타는 전반기에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후반기 침묵을 지켰고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잦은 부상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무관에 그치고 말았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근 3시즌을 돌아봤을 때도 무관이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트로피가 절실합니다. 우승이 절실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전방에 해결사가 필요하죠. 이번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알바로 모라타와 멤피스 데파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자리를 누구로 메울까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스트라이커는 지로나의 아르템 도우비크입니다. 도우비크를 영입한다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최전방은 강해질까요? 그리고 도우비크 한 명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전방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에게 있어서 최전방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시메오네 감독은 4-4-2 바탕으로 해서 수비적인 전술을 쓰다가 3-5-2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전술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조금 더 경기를 지배하고 조금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3시즌 무관에 그쳤기 때문에 최전방에 확실한 해결사가 등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시메오네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리가에서 2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 확실한 해결사가 최전방을 책임졌죠. 2013-14 시즌은 디에고 코스타가 리그에서 27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역할을 했고 다비드 비아가 13골을 넣으면서 디에고 코스타를 보좌했습니다. 2020-21 시즌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리그에서 21골을 넣으면서 최전방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12골을 넣으면서 루이스 수아레스를 보좌하는 모습이 있었죠. 즉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때 확실한 원투 펀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한 시즌에 리그에서 20골 이상 넣은 선수는 무려 6명이나 됩니다. 앙투안 그리즈만, 디에고 코스타, 루이스 수아레스, 알바로 모라타, 라다멜 팔카오, 마리오 만주키치가 있죠.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해결사 역할을 하는 선수가 있을 때 리그 우승을 차지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3시즌 무관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최전방에 해결사가 절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원톱을 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원톱으로서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서 피지컬과 힘을 바탕으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연동해서 들어가면서 무언가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원합니다. 여기다가 뛰어난 헤더 능력을 통해서 직접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떨궈주면서 도움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시메오네 감독은 지난 시즌 알바로 모라타와 멤피스 데파이 활약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라리가 24시를 봤는데 모라타와 데파이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1화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전반기에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기에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앙투안 그리즈만과 함께 원투펀치의 위력을 발휘했죠. 하지만 전반기의 활약이 후반기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알바로 모라타는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데파이는 조금 더 심했죠. 데파이는 주전으로 올라설 때 선발로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활약을 못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 23경기 출전해서 5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알바로 모라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로 모라타에게 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라리가 24시 보면서 느낀 건데 알바로 모라타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자신이 결정적인 순간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팀이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팬들의 비판이 굉장히 거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고생을 한 것이 좀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알바로 모라타가 확실하게 해결사 능력을 발휘했느냐? 한 시즌 내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쉽습니다.
알바로 모라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54경기 출전해서 58골 14개의 도움을 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15골 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물론 공식 경기로 따지면 지난 시즌 21골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쉽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한 시즌 내내 활약을 한 시즌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로 모라타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게 남았었고 멤피스 데파이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한 다음에 40경기에서 13골 2개의 도움입니다. 물론 멤피스 데파이가 인테르전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기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꾸준히 활약하기에는 부상이 너무 잦았거든요. 당연히 알바로 모라타하고 멤피스 데파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건 사실이죠. 결국 이번 여름 알바로 모라타는 AC 밀란으로 이적시켰고 멤피스 데파이하고 계약은 해지했습니다. 2명의 공격수가 떠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빈자리를 메워야 되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시즌 라리가 득점왕 24골을 기록한 지로나의 도우비크 영입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영입 직전까지 간 상태예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도우비크의 바이아웃 금액 4천만 유로를 지로나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5년 계약에 연봉 350만 유로로 도우비크하고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도우비크의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수수료를 높게 책정을 하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영입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찾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유형에 딱 걸맞는 유형은 도우비크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우비크 영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리그에서 70골을 넣으면서 리그 득점 4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라타가 떠나고 데파이가 떠났기 때문에 최전방 보강을 해야 되고 도우비크 영입에 근접했다는 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다만 도우비크 영입을 확정짓기 전까지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맨시티의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도 시도하고 있고 베티스의 아요세 페레스 영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영입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훌리안 알바레스 영입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왜냐면 여러 군데에서 노리고 있어요. 일단 돈 많은 파리 생제르맹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훌리안 알바레스보다는 아요세 페레스의 영입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데 첫 번째 옵션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르텐 도우비크입니다. 도우비크의 지난 시즌 성적을 한번 보면 지로나에서 41경기 출전해서 25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라리가에서 36경기 출전했는데 24골 8개의 도움을 했거든요. 한 골이 박스 바깥쪽에서 중거리 슈팅이고 나머지 골과 도움은 모두 박스 안쪽에서 이루어졌어요. 즉 문전에서 해결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라리가 피치치 득점왕을 차지했죠. 24골을 기록하면서 피치치를 차지했는데 비아레알의 세르로트하고 막판 경쟁이 좀 뜨겁긴 했습니다. 세르로트가 23골이었고 주드 벨링엄과 레반도프스키가 각각 19골을 기록했었죠. 결국 도우비크가 24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15년 만에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소속이 아닌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호날두하고 메시가 득점왕을 나눠 갖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기다 이제 벤제마라든가 레반도프스키라든가 루이스 수아레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득점왕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계속해서 득점왕을 차지해 왔었죠. 또한 지난 시즌 5대 리그 기준으로 해리 케인과 음바페, 콜 파머에 이어서 공격 포인트 4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아르텐 도우비크가 24골 8개의 도움이니까 공격 포인트 32개를 기록했죠. 해리 케인이 36골 8개의 도움, 그리고 킬리안 음바페가 27골 7개의 도움, 콜 파머가 22골 11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이 아르텐 도우비크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가장 인상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도우비크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당 기대 득점이 0.84골인데 경기당 득점이 0.83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득점 대비 득점력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즉 득점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90분당 2.9개의 슈팅이니까 2.9개의 슈팅 중에 0.83골이 터진다는 겁니다. 슈팅 대비 득점력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3골 8개의 도움은 다 박스 안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문전에서의 결정력이 매우 뛰어나고요. 여기에 헤더골이 6골이나 됩니다. 즉 측면 쪽의 크로스를 헤더로서 골로 연결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르텐 도우비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전방에 어울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도우비크의 강점을 지난 시즌 기준으로 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면 지난 시즌
기대 득점 유럽 5대 리그 3위입니다. 24.3골을 기록했고요. 분당 득점은 라리가에서 2위입니다. 109분당 1골을 넣었는데 세르로트가 108분당 1골일 거예요. 그러니까 1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박스 안 터치 비율은 유럽 5대 리그 1위고요. 31%입니다. 박스 안쪽에 강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박스 안쪽에서 공격 포인트를 창출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박스 안쪽에서 스피드, 몸싸움, 공간 창출 이런 부분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슈팅 85회, 요요 슈팅 46회, 라리가 12기록인데 슈팅을 85회 했는데 요요 슈팅 46회면 거의 50%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크로스 받는 횟수가 라리가 1위입니다. 40회. 즉 좌우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를 맞히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헤더골은 라리가 2위인데요. 세르로트가 7골로 1위 거예요. 그런데 도우비크는 6골로 헤더골 라리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기록만 보더라도 도우비크의 강점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전방 박스에서 강하다, 높이에 강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도움도 기록한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우비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칭찬 일색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선수에 대해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말고 다른 팀도 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발빠르게 움직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 구단과의 합의도 이루어졌고 선수와 구단의 합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도우비크의 에이전트가 이적료의 10%, 4천만 유로의 이적료니까 10%면 400만 유로죠. 이것을 수수료로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틈을 틈타서 AS 로마가 하이제킹을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AS 로마는 어차피 바이에아 금액은 4천만 유로니까 지로나하고 협상도 하지만 그 전에 선수와 에이전트를 공략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제시한 연봉 350만 유로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을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로마는 400만 유로를 제시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 수수료도 어느 정도 챙겨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하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데로시 감독이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도우비크가 로마로 갈지 좀 봐야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도우비크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최전방에 확실한 해결사가 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모라타하고 데파이를 내보냈다는 건 도우비크 영입에 자신감이 있었다는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영입 직전에 잡음이 있으니까 에이전트 수수료 이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해서 빨리 도우비크 영입을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도우비크 입장에서도 AS 로마로 이적해서 세리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라리가에서 이미 득점왕을 차지했잖아요. 라리가에서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라리가에서 계속해서 선수 경력을 이어가면서 성공 가도를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새로운 도전을 하면은 당연히 변수가 있다는 얘기니까요. 거기다가 저는 도우비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3-5-2 포메이션으로 가동하면서 측면에서 크로스 횟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 이야기는 도우비크에게 계속해서 크로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앙투안 그리즈만 있잖아요. 그리즈만이 지난 시즌 리그 후반기에 좀 부진했고 유로 2024에서 완전히 부진했다 할지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있어서 그리즈만은 에이스이기 때문에 도우비크와 그리즈만의 호흡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우비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전방에서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도우비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입 직전까지 왔는데 여기서 도우비크를 놓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후회할 듯 보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도우비크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보강할 때가 적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수비 쪽에서 에르모소라든가 사비치가 떠나가니까,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도 약간의 보강은 필요하니까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도우비크 영입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우비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전방을 책임진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강해질 겁니다. 강해질 거예요. 네, 지금 킬리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가서 레알 마드리드가 엄청나게 강해질 것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강하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독주를 가만히 보고 있을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바르셀로나의 보강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보강도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또 영주TV와 함께 흥미진진한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시죠. 그러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